경찰 1차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는 야자 수입의 미스터리가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직접 취재를 하고 온 홍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홍 기자, 이제 1차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에 따르면 숙소에서 나가고 난 뒤 몇 시간 뒤에 사망을 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숙소에서 나가고 그날 새벽에 사망했다는 게 경찰의 추정인데요. 그 이유가 가지고 나갔던 핸드폰의 마지막 위치가 한림항이고 거기서 변동이 없었고 그 뒤로는 아예 전화 내역이나 인터넷 사용 기록이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발견 장소에서는 어떤 것들이 발견이 된 건가요? 일단 발견은 핸드폰 위치가 떴던 한림항이 아니라 머물고 있던 펜션에서 약 4분 정도 떨어진 야자수 나무 밭 안쪽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과 그리고 전자담배, 착용하고 나갔던 후드티, 네. 슬리퍼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고 합니다. 입었던 입성 그대로 발견이 됐다, 이렇게 네, 추정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4일 동안 켜져 있었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건가요? 아니요, 휴대전화가 4일 동안 켜져 있던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유족 측에 들어보면 핸드폰이 삼성폰이고 한 5년 정도 된 좀 오래된 기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의문이 남는 거죠. 어떻게 핸드폰이 충전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4일 동안 켜져 있을 수 있나. 경찰도 그 점을 수상히 여겨서 삼성 측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보조 배터리 등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흔적이 보이진 않았고요. 직접 그 야자수 농장까지 가봤나요? 네, 가서 라이브도 하고 현장 취재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숙소에서 야자수 농장까지는 한 어느 정도 거리라고 보면 되나요? 숙소에서 야자수 거리까지 약 걸어서 한 4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그런데도 처음에 발견을 잘 못했던 거죠? 네, 일단 경찰은 실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망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생활 흔적을 찾아서 한림항 인근을 대대적으로 수색을 했어요. 그치만 거기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펜션에서 단 4분밖에 안 걸리는 그 야자수 나무 안쪽에서 발견을 했던 건데요. 사실 이 부분도 많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긴 합니다. 같이 수색에 동행을 해봤잖아요. 수색할 때 보면은 야자수 밭 쪽은 잘 들어가지 않았나 보죠? 네, 제가 수색을 동행했던 한 이틀 차였는데 네. 이때는 한림항 위주로 좀 수색을 진행할 때였어요. 그래서 방파제에 내려가가지고 좀 떠밀려온 신발들 그리고 그 주변 이제 상가들을 다니면서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본 적 있냐? 혹은 CCTV가 아직 남아있냐? 이렇게 탐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야자수 밭까지 갔다 오고 거기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세히 본 건데 여기가 밖에서는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인가요? 네, 저도 이제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보고 속보를 보고 바로 달려가서 봤는데요. 네. 일단 그 야자수가 저희가 아는 일반 야자수, 제주공항 내리면 보이는 그 길쭉길쭉한 야자수와 달라요. 아, 키 큰 야자수가 아니에요? 제 키에서 조금 더 큰 정도면 한 1m에서 3m 정도의 되게 작은 야자수들이고 그 안쪽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야자수들이 있어서 허리를 숙여야지 아 야자수가 뒤에 몇 그루 정도가 있구나 라고 보일 정도고요. 그리고 제가 대낮에 갔을 때도 네. 야자수 안쪽은 되게 껌껌했어요. 그래서 안에 뭐가 있는지 저는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아,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위치였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좀 특수한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가요? 네, 경찰이 일단 얘기를 하는 거는 네. 특수한 위치보다는 자기네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수색 범위에는 포함이 됐지만 네. 그쪽까지 안까지는 못 들어가 봤었고 수색 당일날 네. 찾은 당일날은 이제 경찰들이 많이 투입이 돼서 경찰이 안쪽까지 들어가 봤더니 발견이 된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가지에서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가능하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자수라는 건 이게 카나리아 야자수라고 하더라고요. 뚱뚱한 줄기가 있고 잎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요? 네, 맞아요. 가시도 많고 제가 만지면 이렇게 바스라질 정도의 가시고 잎이 좀 곱게 뻗어 있는 그런 야자수들인데요. 네. 주민들 설명으로는 이게 줄기도 되게 낮게 있고 이렇게 매달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주민들도 되게 의아하게 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게 사실 그렇게 한 3개월 동안 시신이 방치가 돼 있었던 건데 그쵸. 냄새가 하나도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주변 주민들도 아, 내가 코가 되게 좋은데 한 번도 맡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여서 이게 어떻게 발견이 안 됐을 수 있을지 이게 많이 의문이 남긴 합니다. 그래서 일부 프로파일러는 여전히 경찰 수사를 보고도 타살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긴 해요. 불가능할 수 있다.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한다.
목 부분에 질식을 해서 돌아가신 것 외에는 아직 밝혀진 건 없는 겁니다. 타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제3의 그 죽음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경찰 측의 입장은 네. 이 사람이 저항흔이나 아니면은 주저흔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 주변에 되게 그 낙엽 같은 것도 가지런히 있었고 네. 그리고 당시에 신고 나왔던 슬리퍼도 안 벗겨진 상태로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골절 여부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은데 네. 골절이 일단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 목 정도만 골절이 발견됐는데 네. 이건 너무 약하고 그리고 시신이 좀 오래되면서 나중에 발견하면 발생한 골절일 수 있지. 그 당시에 뭐 두상이라든지 아니면 발가락이라든지 몸통에 골절은 없었다. 그래서 일단은 범죄 정황은 없다라고 보는 게 경찰 측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앞에 있어도 못 찾았고 계속해서 그 야자수 농장이죠, 여기가. 네. 농장 안에 계속 있었던 건데 유족 측 입장에서는 사실 잘 못 믿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징후가 전혀 없고 유서도 발견이 안 된 거잖아요. 네, 유서 발견도 안 됐고 네. 그리고 사실 주변에 보면은 양배추 밭 같은 게 다 있어요. 양배추밭. 네. 네. 주변에 보면은 양배추 밭도 있고 주민들이 지나다니기도 하세요. 전혀 인적이 없는 곳도 아니어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만날 수도 있고 못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유족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자수 밭을 갈 이유가 없다. 평소에 야자수 밭을 되게 무서워했었다. 아, 딸이. 네, 딸이 무서워했었다. 사실 무서워했으면 갈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직접 시신이 발견된 날 같이 동거를 했던 남자친구 얘기를 들어봤는데 평소에 그쪽을 잘 안 간다. 슬리퍼를 신고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많이 의문이 남는다라고 해서 유족 측은 아직도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운동 갔다가 집에 와서 영화 보면서 맥주도 한잔하고 좀 쉬다가 저녁에 이제 밥 먹으면서 TV 보고 반주 하다가 일단 저는 이제 먼저 자러 들어갔죠. 10시쯤에. 여자친구는 나 이거 남은 거 더 먹고 잘게 이러길래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없더라고요. 근데 밤에도 그 길을 가봤나요? 사실 네. 마지막으로 포착된 CCTV가 밤길을 나서는 거였잖아요. 밤에는 더 깜깜하지 않을까요? 밤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입니다. 휴대폰 후레쉬를 비춰야지 겨우 제 앞에 시야만 보일 정도고 그래서 아예 핸드폰이 없으면 보이지도 않고 약간의 희미한 불빛을 의지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숙소에서 이 야자수 농장까지 가는 길이 하나인가요? 2개 정도의 큰 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양쪽으로 갈 수는 있는데 경찰도 아직까지는 어디로 갔는지 일단 주변 CCTV가 다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 CCTV는 복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미 끝난 상태였고요. 아, 한 달 지나서 네, 맞습니다. 찾아보느라 그런 거죠? 네. 그럼 더 이상 이제 CCTV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거네요? 사실 경찰이 가장 크게 잘못했다고 보는 점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건데요. 네. 경찰은 아예 나중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CCTV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실종 사건을 수색하고 있었던 것이죠. 동거인은 사실 그 직전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오던 사람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혀 상상을 못했다는 거죠? 네, 전혀 이유도 없고 네. 그리고 사실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수색도 같이 다니고 발견되기 전에도 경찰이 계속 인상착의가 비슷하면 이 사람이 맞냐라고 하면 아니다, 우린 이렇게 좀 더 이런 뭐 옷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만큼 실종 수색에도 전념하셨습니다. 처음에 신고를 한 사람이 이 동거인인 맞습니다. 거죠? 근데 그걸 부경장이 받았나요? 네, 맞아요. 예. 일단 이제 신고를 했는데 그걸 A 경장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연락이 됐는데 자기의 위치를 원치 않아 한다. 그러고 이제 A 경장은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처리를 하고 종결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네, 거죠? 2시간 반 만에 벌어진 일. 2시간 반 만에 동거인에게 전화를 해서 연락을 받고 싶지 않나 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시스템에는 그냥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종결 처리를 해버렸다.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부경장의 주장은 여전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본인은 연락을 했다고? 네, 맞아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부경장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그 부인의 형태도 일단 자기는 연락을 한 게 맞다. 그리고 이렇게 뭐 시스템을 종결한 거는 실수였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였다. 네. 사망이라고 직접 입력을 했는데도요.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허위 보고를 하면 그걸 윗선이 뭐 한 번 더 연락을 해보나 이런 게 없나요? 이번에 밝혀진 2건 다 야간 당직을 하면서 혼자 하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종결 처리를 한 건데 사실 네. 종결 처리를 했다고 해서 이게 뭐 보고가 들어가야 문서를 작성하고 이래야 되지만
그 당시에 그 상관이 이걸 보고 진짜 연락을 했어? 이렇게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이것만 보고 믿은 거죠. 그치만 이제 뒤에 다시 이 상황이 커지고 나서 진짜 연락을 했냐라고 봤더니 A 경장의 폰에는 그 내용도 없고, 그리고 A 경장이 사용했던 그 내선, 경찰서 내선에서도 아예 통화 내역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 경장의 핸드폰도 그렇고 네. 이제 핸드폰 통신 기록에도 서로에도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널A가 단독을 한 건데 112의 신고 녹음 자체가 지금 확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남자친구가 신고를 했던 그 녹취 자체를 경찰이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사실 이 사건이 커지기 전에 삭제가 됐어서 이걸 보관을 안 했다고 하고, 경찰 측 입장은 뭐 이게 텍스트 기록으로는 남아있다. 네. 사망이 아니라 실종이기 때문에 찾기에 전념을 했지 그걸 보관하진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긴 하죠. 최초 신고 녹음을 어쨌든 보관을 안 하고 있었던 네. 거니까요. 최초 신고의 그 내용들이 네. 이제 어떻게 앞으로의 결정을 짓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에도 경찰은 보관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국민들이 이제 공분이 있는 지점이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지금 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똑같은 실종 사건에 대해서 허위 종결을 했고 여전히 찾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 또 단독이 나왔습니다. 채널A에서 취재를 한 건데 가족의 모르는 전화번호를 넣고 종결을 시켰다고요? 가족이 알려준 남성의 전화번호 외에 실종 남성의 또 다른 휴대전화번호를 찾아 실종 신고 종결 과정에 입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건 60대 두 번째 발견된 실종자분의 이제 아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계속 들어봤는데요. 네. 사건을 보고 또다시 신고를 하신 분이었어요. 뭔가 되게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경찰에 찾아갔더니 하루 만에 이제 아버지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그런 사례인데요. 네. 일단은 가족분이 이제 네. 그 아버지께서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더니 돌아오는 답이 아버지가 원치 않아 한다. 가족에게 알리는 걸 또 원치 않아 한다. 되게 비슷하죠. 가족들은 의아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 번호로는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근데 어떻게 이제 A 경장은 연락이 됐다는 건지 해서, 그러면은 연락이 됐던 핸드폰 번호라도 알려달라 했더니 경찰 측에서 돌아온 답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것도 알려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게 아버지와 관련된 핸드폰이고 그게 나중에 경찰 수사 시스템망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A 경장이 연락을 했던 거고, 연락을 했던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기록에도 그 연락 기록도 없고, 또 이제 연락을 했다고 해놓고 거기에는 이제 해제를 해놓은 거죠, 시스템에는. 그러니까 가족들은 전혀 모르는 전화번호였던 네, 맞아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알려달라고 하니까 네. 못 알려준다고 했던 거고. 그렇게 허위 종결을 했다. 네. 알고도 재신고를 안 받았던 이야기는 또 뭐예요? 이 가족들이 너무 이제 아버지를 못 찾으니까 네. 여러 번 가서 이제 다시 찾아달라 신고를 해서 직접 찾아가가지고 경찰서를 한 3차 때, 세 번째 이제 신고 때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연락이 안 받을 리가 없다. 또 다시 또 찾아봐라 했더니 개인적으로 찾아봐라.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실종팀에서. 근데 그 시점을 저희가 따져보니까 네. 이미 부경장의 허위 종결을 알고 수사에 들어갔던 지점이었던 거죠. 막 경찰을 찾아가가지고 경찰서장도 만나고 과장도 만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버지가 주검으로 돌아왔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미리 찾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좀 울분을 토하시기도 했고, 경찰을 믿었던 국민이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배신을 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부경장은 표창을 받았다면서요? 네, 여기 어제 나왔던 내용인데요. 실종 노인을 잘 찾았다고 한 달 뒤에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좀 의아하죠. 어떻게 이렇게 허위 종결을 한 사람이 실종자를 잘 찾았다고 표창을 받은 게. 그래서 시스템 내부에도 이런 걸 거르는 아예 그 시스템이 없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부경장은 지금 사건이 그럼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일단 부경장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긴급 체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받다가 이제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어요. 자기 긴급 체포가 될 건 아니다. 그래서 한번 석방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려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피의자 신분을 계속 조사를 받고 있고, 경찰 측에서는 가장 주목을 하는 게 종결 자체를 시스템에서 누른 게 이 사람 것만 289건이 된대요. 네. 그래서 그거 자체를 전수조사하면서 또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한번 살펴보긴 해야 될 텐데요. 그럼 지금 정리하자면 경찰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남는 의문점이 뭐가 남은 거죠? 일단 가장 크게 의문이 남는 건 부경장이 왜 허위 종결을 했냐,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경장 입장에서는 자기는 안 그랬다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근데
시스템이나 아니면 통화 내역을 보면 전혀 연락하고 그런 흔적이 없잖아요. 결국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게 의문점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력을 하는 게 부경장과 이제 장씨의 서로의 연관성이 있냐, 둘이 원래 이게 일면식이 있었냐라는 점도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건 둘은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종 전에도 아예 통화 내역도 없고 그리고 부경장의 핸드폰 주소록에도 번호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또 남은 의문이 야자수 밭인 건데요. 네. 야자수 줄기에 어떤 도구가 있었다. 경찰의 결론은 어쨌든 타살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지는 단정하지는 못한다는 네. 거죠. 경찰이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부검이 소견으로는 의사라고 하죠. 목매사로 일단 추정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어제 구두 소견도 그렇고 오늘 공식 소견, 1차 소견도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경찰은 일단 타살 흔적은 없다고 보이나 많은 가능성을 두고 열어보겠다. 뭐 주변인이나 이런 사람들 다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수사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다. 맞습니다.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경찰이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면 이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정해놓은 매뉴얼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확인해보니 그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5가지나 그 매뉴얼을 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A 경장이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한 뒤 종결 처리에 이 모든 매뉴얼이 무력화됐다는 게 경찰 해명입니다. 국민들의 의문이 좀 속 시원히 해결이 되고 유족들의 답답함도 좀 풀리는 수사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에 나가서 직접 취재를 하고 온 홍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